반갑습니다. 올리고스 TV 시청자 여러분, 참믿음과 구원 올리고스 TV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설교가 업로드 되지 못했던 약 2개월이나 되는 긴 공백 기간을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5편으로 된 새 시리즈와 가나안 성도들에게 드리는 공지사항, 이렇게 총 6편 분량의 준비가 3분의 2가량 맞춰졌을 때쯤 갑자기 병원 신세를 지게 되어 더 이상 작업을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몇 차례의 고비를 넘기고 이렇게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기도해 주신 분들과 기다려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업로드되는 새 시리즈는 응급실에 실려가기 전에 작성된 것인데, 특별히 오늘 영상은 이슈가 발생한 후 최대한 빨리 내용을 전달하면서 그 이슈가 갖는 의미를 나누고 싶었지만 바로 업로드를 하지 못하고 2개월의 시간이 지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생생함이 다소 감소되는 아쉬움이 있기도 하고, 또 지난 2개월간 국제 정세와 기름값 등의 변화가 온 측면이 있기도 하지만 세계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여전히 의미가 있기에 변동된 사항에 대한 수정이나 추가 없이 써놓았던 내용 그대로를 업로드함을 알려드립니다. 2022년 세계는 지금 작년보다 더 복잡하고 더 예민한 상태입니다. 우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 세계가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주요 밀 생산국이자 유럽의 빵 바구니로 불리는 우크라이나의 밀 생산량이 2021년 작년 대비 3분의 1 이상 감소하였고, 그 여파로 밀 생산 세계 제2위국인 인도는 밀 수출 금지를 결정하였습니다. 식량 문제는 세계 주요 어젠다 중 하나로서, 이런 상황은 빵을 주식으로 하는 나라들의 식량 문제가 발생했음을 뜻합니다. 우리나라도 밀을 주 원료로 하는 식품을 생산, 소비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으므로 예외국이 아닙니다.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부터 이미 오름세였던 에너지, 비료 가격 또한 세계 각국이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로부터의 석유, 가스 수입을 줄이면서 연달아 급등하는 등 불안정한 상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들과 기업, 공장,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국민들은 가파른 물가 상승률로 인한 현실적인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식량, 에너지, 비료, 석유, 가스 가격 등의 상승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적인 문제이므로 한 나라가 단독으로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외에도 성의 양극화, 자유민주주의, 법치, 시장경제와 충돌하는 이념 등 인간의 사고와 삶을 견인하는 가치체계의 갈등으로 나라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나라가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인류가 갖고 있는 보편적 가치관의 변화를 가져오는 문제들, 너나 할 것 없이 받아들여 사용하게 될 4차 산업혁명의 결과물들은 세상을 움직이는 그들이 가장 부각시키고 싶어하는 이슈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슈들은 첫째, 각 국가들, 그리고 둘째, 그 안에 속한 국민들이라는 거대한 양쪽 카테고리 모두를 하나로 통합하는데 필수적이면서도 매우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렇게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슈들에 대해 사람들은 또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어요. 돈, 건강, 자신만의 관심사, 혼자 또는 친구들과 즐기는 일, TV, 넷플릭스 같은 OTT 서비스, 게임, 먹고 마시고 쇼핑하고 꾸미는 일 외에는 딱히 국가와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변화에 별 관심이 없이 살아갑니다. 동시에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은 그 변화들과 영향권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세계는 1년도 채 되지 않은 예전 영상들에서 이미 언급한 그 4차 산업혁명의 결과물들의 영향권 안으로 속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건 자신이 잊고 있거나 모른다고 해서 자신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4차 산업혁명의 결과물은 우리 모두의 삶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앞으로는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들은 신세계 질서를 구축하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말하자면 사람들의 가치관을 바꾸고 기존의 개념과 정의를 바꾸고 법을 개정하고 나라의 시스템을 바꾸는 등의 환경 말입니다. 예를 들면 예전 영상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2021년 4월 27일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던 가족 개념을 완전히 뒤집는 혁명적 변화가 가능해졌습니다. 일부 사람들 사이에서 언급되는 차원이 아니라 법제화되는 변화 말입니다.
제4차 건강가정 기본계획의 취지는 기존의 가족 개념을 획기적으로 바꾸자는 것인데 참으로 시기적으로 잘 맞아떨어진 인물이 등장하여 그 계획의 취지를 사람들에게 공론화시켜 주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일본인 모모 씨의 비혼 출산이 그 한 예인데 모모 씨와 아이의 TV 프로그램과 유튜브 노출이 잦아지면서 자연스럽게 비혼 출산에 대한 논란의 강도가 수그러들어 이제는 비혼 출산을 부정적 시각으로만 보는 사람은 차별적 사고를 가진 것으로 인식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제4차 건강가정 기본계획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것의 취지가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불쑥 나타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인물이나 사건을 통해 결국은 그 계획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에 자기 자신이 도달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의 예는 미국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학교의 풋볼 선수이자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다니고 있는 미국의 한 명문 고등학교는 이 학생에 대해 풋볼 한 경기 출전 정지 명령을 내렸고 이 학생은 학교를 상대로 고소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학교 통학버스 안에서 친구들과 대화하던 중 이 학생이 사람의 성은 남성과 여성 두 가지다라고 했는데 이로 인해 통학버스 안에 있는 학생들과 논쟁이 벌어졌고 그 사실이 학교 교회에 들어가면서 학교 당국은 그 학생에 대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인간은 두 가지 성 중 하나의 성을 갖고 태어납니다. 두 가지 성 중 한 가지의 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짧든 길든 얼마의 세월이 흐른 후에야 비로소 다시 말해 후천적으로 어떤 소수의 사람들은 남성, 여성 외에 다른 성들이 있다고 가르침을 받거나 생각을 하거나 주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원래부터 여러 가지의 성들이 있고 그 여러 가지의 성들 중에서 어떤 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사람들은 다양한 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와 힘은 더욱 커지고 있고 그렇게 되도록 법제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한 이런 구체적인 예들은 앞서 말씀드린 가족의 정의가 새롭게 규정되도록 하는 데에 강력한 근거를 제공하게 됩니다. 또한 로봇의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이제는 로봇이 산업 현장이나 의료 현장 같은 제한되고 특정된 공간에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인간처럼 인간이 다니는 곳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리 되면서 지능형 로봇이 거리로 나올 때에 인도로 다니게 해야 하는지 차도로 다니게 해야 하는지 하는 도로교통법규에도 변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를 계기로 대면 접촉이 꺼려지면서 로봇이 인간의 영역에 더욱 바짝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결국 지능형 로봇도 인간처럼 차도가 아닌 인도로 다닐 수 있게 되고 횡단보도로도 다닐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얼마 지나지 않아 로봇이라는 정의를 다시 규정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기존의 가족에 대한 정의가 무너지고 새로운 가족의 정의가 내려진 것처럼 말입니다. 물론 이미 2018년 2월 유럽의회는 인공지능 로봇이 스스로 배우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을 넘어 인간을 뛰어넘는 단계까지 발전한다면 로봇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결의안에서는 인공지능 로봇의 법적 지위를 전자인간 또는 전자적 인간으로 정의하였습니다. 로봇이 공식적으로 인간의 범주에 들어가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나 앞으로 로봇에 대한 정의는 더 구체적으로, 다시 말해 더 인간에 가깝게 재규정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 로봇의 발전과 그 활동 반경은 앞으로 더욱 넓어져서 로봇이 전방위적으로 인간 생활에 들어오게, 침투하게 될 테니까요. 또한 생명에 대한 정의도 새롭게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죽은 돼지에 특수 약물을 넣었더니 심장이 다시 뛰고 간과 신장세포가 살아났습니다. 그럼 이 돼지는 산 돼지입니까? 죽은 돼지입니까? 미국 현지 시간으로 2022년 8월 3일 과학학술지 네이처는 예일대 의대 교수팀이 죽은 지 1시간이 지난 돼지의 장기를 일부 복원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힙니다. 연구진은 삶과 죽음을 나누는 기준에 대한 윤리적 의문점을 갖게 됐다고 말합니다. 또한 이 기술이 더 정교해지면 인간을 위한 장기 기증의 폭을 확장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빠지지 않고 이런 이유를 대죠. 이식을 위한 장기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장기 공급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새로운 기술이 확실히 필요하다고 말이죠.
사람들은 초기에는 윤리적인 문제를 거론하겠지만 자신이나 가족이나 의미 있는 인물들의 건강과 목숨을 회복하고 유지하고 연장할 수 있는 과학기술을 매우 반가워할 것입니다. 마치 비혼 출산을 한 모모 씨에 대해 처음에는 논란이 거세다가 아이와 함께 꾸준히 매체에 노출이 되면서 사람들과 사회가 자연스럽게 비혼 출산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특히 건강과 생명 등 의료에 관련된 영역은 윤리적 논란이 있든지 말든지 간에 사람들은 간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앞에서 말한 예들에서 정의를 새롭게 한다, 정의를 바꾼다 하는 말을 듣는 순간 떠오르는 단어가 있으신지요? 네, 예전 영상에서 두어 차례 말씀드린 해겔의 정반합의 원리가 떠오를 것입니다. 새로운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제거를 해야 하거나 변경을 해야 하는 기존 질서와 개념들이 있습니다. 이를 정의라 합니다. 그런 이슈들을 사회에 툭 던지면 그 이슈에 대해 사람들은 찬반양론으로 갈립니다. 이를 반이라 합니다. 그러면 마치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척 하면서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는 대안이 제시됩니다. 이를 합의라 합니다. 이렇게 기존 질서와 개념들이 새 것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언론, SNS, 커뮤니티 등을 통해 여론과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점점 많은 다수가 새로운 질서를 받아들이고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은 법제화되어 이제는 사람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따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의 이슈에 해당하는 새로운 질서가 완성됩니다. 그러면 그 새로운 질서에 동의하지 않거나 반대하는 사람들, 여전히 기존 질서와 개념을 따르는 사람들은 지탄의 대상이 되거나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되거나 최소한 주변 사람들로부터 시대에 뒤떨어진 구닥다리, 평등에 대한 개념이 없는 사람, 차별적인 사람, 다수는 생각지 않고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이런 비혼 출산이 보여준 새로운 가족의 정의에 대한 변화와 법제화, 여러 가지 성들에 대한 주장이 남녀라는 기존의 성 개념을 차츰 이겨나감, 인공지능 로봇이 보여준 로봇에 대한 새로운 정의, 죽은 돼지의 장기 기능 회복이 보여준 생명에 대한 새로운 정의에 대한 움직임, 이상에서 예로 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산물들이 지향하는 공통의 목표가 무엇인지는 예전 영상들에서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이 더 이상 필요치 않은 세상, 인간이 죽지 않고 신처럼 불멸하는 세상, 곧 인간이 신이 되는 세상.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기존의 질서는 무너지고 개인과 사회와 전 세계에 새로운 질서가 세워진 세상, 곧 세계 단일 정부 수립을 위한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서는 어느 날, 어느 시에 누군가가 법정에서 두드리는 망치 같은 것으로 탕탕 치면서 자, 오늘부터 새로운 질서 시작이라고 함과 동시에 짠 하고 새로운 질서가 전 세계에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사람들이 대번에 알아차리겠지요. 하지만 이 새로운 질서는 슬금슬금 가랑비에 옷 젖듯 자고 나면 조금씩 조금씩 그렇게 우리 삶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새로운 질서에 영향을 받는 대상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신학교, 교회, 목회자, 선교사, 교회 오래 다닌 직분자들, 성도들도 포함하여 그 대상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오히려 사탄은 안 믿는 사람들보다 그가 원하는 종교 통합에 가장 방해가 되는 개신교를 주요 타겟으로 하고 있을 텐데요. 그러하니 교회와 예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 중심이던 교회와 예배가 어느새 인간 중심으로 시스템화되어 있고 말씀 중심이던 강대상에서는 비진리가 섞여 선포가 되는 지경이 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많은 믿는다 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영육간에 가랑비에 어쩌듯 비진리에 젖어들고 있음을 눈치채지 못합니다. 실제로 눈에 보이는 옷이면 갈아도 입을 텐데 목회자와 선교사 같은 선생된 자들이 어느 날 갑자기 비진리를 마구 쏟아내면 금방 알고도 남을 텐데 이미 여러 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전략적이며 그 전략은 적중률이 매우 높아 눈치를 채지도 못하는 사이에 사람들을 진리로부터 이탈시켜 놓습니다. 진리로부터 사람들을 이탈을 시키되 목사와 같은 선생된 자들은 교회를 떠나게 만들기보다는 오히려 계속 그대로 머물러 있게 함으로써 강대상에서 계속 비진리가 선포되게 만듭니다. 매우 영악하고도 효과적인 전략이죠. 이렇듯 각 나라들에서는 다른 나라들과 하나로 연합을 해야만 해결이 가능한 이슈들이 계속 부각되고 있고 사람들은 트렌드니 유행이니 개성이니 개인의 자유니 하는 이름으로 세상 흐름에 젖어 사는 동안
전 세계는 사탄의 전략을 실행에 옮기는 세력에 의해 점점 더 하나로 묶여가고 있습니다.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둔감함과 불감증과 무감각으로 졸며 자고 있는 사이에 말입니다. 오늘 제시한 몇 가지의 예들은 예전에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언급했던 내용이 실제로 일어났던 가장 최근의 예들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런 내용이 포함된 영상을 업로드한 지 채 1년도 안 된 사이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이 정말 구체적으로 우리 곁에서 현실화되고 있음을 위와 같은 예들을 통해 다시금 상기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는 또는 예배드릴 때는 거룩하게 진실하게 반응하는 것 같지만 실상 교회라는 장소와 예배드리는 시간을 벗어나면 금세 나는 그냥 나의 삶을 산다 하는 자기만의 라이프 스타일로 돌아가 생각도 영도 둔감해지는 경우가 적지 않고, 또한 이런 내용을 들었을 당시에는 세상이 지금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겠다 하면서 경각심을 가지지만 돌아서면 또 곧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종교, 교육, 언론, 과학, IT, 의료, 군사 등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로부터 자신이 매우 실질적인 영향을 받고 있으면서도 그 현상들을 성경적 관점에서 알아차리지를 못하고 말씀을 근거로 해석해내지도 해석해야 한다는 생각도 하지를 못합니다. 물론 이 수많은 영역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최소한 자신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그 영향력을 점점 더 확대해 오고 있는 주요한 사안들은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이제는 스스로 파악을 할 수 있어야 하는 세대에 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고차원적인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과 세상, 이 두 가지를 공부하고 연구하는 선생된 자들만이 깨달을 수 있고 해석해낼 수 있고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분야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초신자는 힘들다 하더라도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신학연수 정도라면 들었던 말씀, 읽었던 말씀으로부터 형성된 자신의 가치관과 성경관과 세계관으로 자신과 사람들, 사회와 국가, 세계의 흐름을 어느 정도는 인지할 수 있어야 하고 최소한 그것이 성경적인지 아닌지는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비진리와 반성경적 현상이 자신의 삶과 신앙을 잠식하려 들 때에 믿는 자로서의 분명한 입장을 취하며 믿음을 지켜낼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못하면 자신은 그냥 그 매우 현실적이고도 광범한 영역에서 일어나는 비진리, 반성경적인 변화와 흐름에 자신의 삶과 믿음을 그대로 순응시켜버리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자신은 안 믿는 세상 사람이나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교회를 다니고 직분이 있다는 것 정도만 다를 뿐인 것이죠. 2022년 세계는 지금 2021년보다 더 복잡한 상태입니다만 그보다 믿는다 하는 사람들과 교회들의 2022년이 2021년 작년보다 더 혼미해진 상태 같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말씀이 자신의 생각과 삶을 조명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주일에 교회 가서 잘 앉아있다 오는 것, 봉사와 모임의 열심인 것, 사람들에게 신앙생활의 열심이다, 믿음 좋다 소리를 듣는 것 등으로 자신의 믿음이 세상을 이길 만큼 견고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까? 그렇다면 수백 번, 수천 번 들어서 귀에는 매우 익숙해져 있을지는 모르나 실상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그저 수도 없이 스쳐 지나가며 잊어버리는 여러 망각과 불감증의 대상들 중 하나에 지나지 않을 뿐입니다. 말씀이 교회 안과 일요일만이 아닌 일상에서 자신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지탱하고 현상들을 인지하고 분별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는, 돌아서면 자신과 크게 상관도 없는 그런 신앙생활 비슷한 종교생활로부터 이제는 돌이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세상을 보는 눈, 가치관, 세계관, 영적 분별력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아서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과 흐름이 말씀에 비추어 바른 건지 아닌 건지에 대한 판단을 하지도 못하고 들었던 말씀, 읽었던 말씀은 그때뿐, 말씀이 이 악한 세대를 살고 있는 자신의 삶을 온전히 견인하지 못하는 둔감함, 불감증의 상태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둔감하고 무감각한 상태로는 이 악한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 상태는 예수를 아무리 오래 믿었다 해도 사실은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직 정확히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실상은 세상 모르고 깊이 잠든 수면 상태와 다름없는 것입니다. 졸며 자는 군사들이 어떻게 전쟁에서 이깁니까? 그리고 내내 졸며 자는 사람들을 군사로 뽑아 데려갈 지휘관이 어디 있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군사로 인정하시겠습니까? 지금은 참으로 자다가 깰 때입니다. 믿는다 하면서 둔감함, 불감증, 수면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다가는 결국 이 악한 세대의 흐름과 새로운 질서에 그대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올리고스 TV 첫 영상에 올렸던 첫 성경 구절이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이상 설교문 잘라서 읽어드리는 참믿음과 구원 올리고스 TV의 설시아였습니다. 마라나타. 그럼 다음 설교문으로 곧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